분수로 되어 있는 2분의 3p 이런 것들은 1.5p로 계산해도 되긴 해요. 소수로. 단 분수가 계속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분수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계속 분수로 하는 거예요. 소수로 집어넣어도 계산은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7페이지에 A지역 중형주택의 가격이 10% 인상됨에 따라 중형주택의 수요가 15% 감소했다면 중형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인가? 기출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양자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누차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차이는 여기가 가격이냐 해당 가격이냐 아니냐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해당 가격 때문에 바뀌는 거네? 그러면 우리는 그냥 10분의 15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니까 절대값 붙이는 거고 따라서 1.5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수요 가격 탄력성에는 절대값을 붙인다. 그리고 여기다 1.5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1.5가 정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간단한 문제였는데 자, 이렇게 이걸 이걸 가장 기초 문제라면 이걸 기초로 해서 다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의 수요량의 변화는 1.5일 때 오피스텔의 수요량의 변화는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요.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이 얘하고 얘를 곱한 게 수요량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이 상태에서는 가하고 가를 곱하는 거예요. 가하고 가를. 그게 가가예요. 근데 가가는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2하고 1.5 곱하면 3이죠. 그리고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은 증가란 뜻이에요? 감소란 뜻이에요? 감소가 마이너스 3. 감소가 정답인 거예요. 이렇게.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방향까지 정확하게 다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가하고 가를 곱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한다? 그냥 가가 하면 된다. 따라서 가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수요소득 탄력성은 소소하게 할 거예요. 소소. 자, 이렇게 하나 또 역시 메모를 위해서 찍어 놓으시고 가가를 알고 계시고 수요소득 탄력성은 소소로 알고 계시고 교차 탄력성은 교교로 알고 계시면 가가, 소소, 교교가 문제 푸는 요령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탄력성 이렇게 하는 방법이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편법이 아니라니까 나중에 두고 말고 있으면 아시면 점차 모든 학원들에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도 막 제가 말하는 거 많이 따라요. 점차 그게 틀린 얘기면 왜 따라하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절대로. 계산기도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계산기도 하나도 안 사용 안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뭐 계산기 그냥 좀 해서 누르는 거 마치 계산기 사용법들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른 쪽에서도 더러 계산기 사용법도 좀씩 알려주고 그래요. 제가 말하는 거. 근데 자꾸 하잖아요. 되게 빨리 하실 수 있어요. 원래는 계산기를 사용할 때 카시오에서는 실제 카시오나 이런 데서는 계산기 사용법을 찍어놨어요. 왼손으로 누르라고 그래요. 왼손으로 계산기 사용을 익숙하게 하라. 그래서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다 바로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어른들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해요. 제가. 마음 편하게 잡수고 자꾸 하시면 돼요. 다음 거 할까요? 여러분 문제를 보실 때 문제 조건에 이런 게 있어요. 네, 중간점 이용하라고. 그럼 중간점 이용하라는 말은 뭐냐면 중간점이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가격도 2개 더하고 1로 나누고 양도 2개 더해서 1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나올 때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수요 가격 탄력성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격도 2개 더했죠. 9하고 11 이렇게. 양도 2개 더하는데 양은 감소하니까 108에서 92로 감소한 거예요. 그리고 얘와 얘 차이가 변화분이니까 2 쓰고 얘와 얘의 차이가 변화분이니까 16 쓰는데 정확하게 하면 감소니까 마이너스 16을 쓰지만 여러분이 서로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그냥 16만 썼다 하더라도 절대값으로 어차피 할 거니까 궁극적인 답에는 이상이 없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됐나요? 그럼 가격 2개를 써라. 그리고 그 차이 변화분을 분자해 쓰고 양도 2개 쓰고 그 차이 변화분을 분자해 쓰면 돼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거든요. 그럼 가격의 변화율이 얼마냐 그거죠. 얼마야 밑에가 20분의 2 그러면 10분의 1%로 10분의 1은 퍼센트로 몇 퍼센트냐고. 0.1은 소수잖아. 제가 물어보는 건 퍼센트를 물어본 거잖아. 백분율이라는 게 있고 소수라는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0.1이 10%인데 제가 말하는 건 100%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퍼센트로 말하고
소수로 얼마입니까? 그러면 소수로 말하고 항상 그렇게 연습을 하세요. 자, 그러면 몇 퍼센트라고요? 10분의 1은 10%요. 10%요. 그리고 분자 부분의 분모를 보세요. 108하고 91을 더해봐요. 200. 그럼 200분의 16을 반반씩 잘라봐요. 분자 분모. 100분의 8. 100분의 8은 퍼센트로 8% 이렇게. 그럼 이제 퍼센트 신경 쓰지 말고 계산해봐요. 0.8 소수로 0.8 따라서 0.8이 나왔어요. 그럼 1보다 작으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고 0.8이 답이 되는 거예요. 기출이에요. 기출 유형들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알아야 될, 제가 알려드리는 건 다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의문 갖지 말고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습하세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기업의 총 수입을 연결하는 문제 할게요. 여러분 보시면 오피스텔 분양 수요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분양 가격, 오피스텔의 분양 가격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우하향의 직선으로 되어 있는 수요 곡선이 있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직선으로 되어 있는 수요 곡선은 위치에 따라 탄력성이 똑같다고요? 다 다르다고요?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 요 점이 한가운데예요. 그럼 이 점이 한가운데란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죠? 그게 한가운데죠. 그러면 이게 한가운데라면 이 길이도 같은 거죠. 또 이 길이도 같은 거라 해야 돼요. 그게 한가운데 점이에요. 그 한가운데 점만 탄력성 1이에요. 단위 탄력점. 여기만 탄력성 1이라고. 얘를 기준으로 이 윗부분은 가격이 이쪽에 비해서 비싼 부분, 싼 부분. 비싼 부분이고 이쪽은 싼 부분. 비쌀수록 탄력성이 커요. 쌀수록 탄력성이 작다고. 우리가 만약에 점탄력성을 공부한다면 우리 시험에 탄력성이 점탄력성이 있어. 이거 계산 점탄력성 미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점탄력성이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꼭 찍어놓고 이 한 점에서 가격과 수량을 알려준 다음에 이 점에서 탄력성을 계산하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제가 볼 때 당분간 안 나와요. 그 당분간이 글쎄 한 4, 5년 동안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다 구간 탄력성만 나와요. 탄력성이 구간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 탄력성 내지는 호 탄력성 이런 것만 나오는데 저건 점 탄력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저건 우리가 아는 방법은 그냥 한가운데 점이고 비싼 부분 싼 부분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탄력점 비싼 부분이니까 여기는 비탄력점 싼 부분이니까. 근데 만약에 봐요. 여기는 비탄력점 그런데 여기서 최초의 이 점에서 있었다고 해봐요. 그럼 이게 가격이고 500원이고 이게 10개라고 가정할까요? 그럼 500원짜리 10개 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5,000원이 이 물건 산 사람의 지출이고 기업한테는 수입이 되거든요. 저게 5,000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탄력적인 구간으로 가요. 그럼 아시다시피 탄력적일 때 보세요. 탄력적일 때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비크 탄자 그러잖아요. 탄력적일 땐 가격 변화가 작거든요. 그럼 가격이 작게 올라가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양은 자동적으로 그거 반대로 말해야 되니까 크게 줄거든요. 그럼 기업의 수입이 준다고. 그 탄작이잖아. 탄작은 탄력적일 때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고 많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의 수입은 이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줄어. 그래서 줄어요. 기업의 수입이.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는 대로 가면 B죠. B. 그럼 B는 크잖아. 그럼 가격이 크게 하락한다고. 그럼 양은 작게 증가해야지. 비탄작 이렇게 할 때 가격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격은 B 크니까 크게 떨어지고 양은 작게 증가하니까 가격은 많이 떨어졌는데 양은 조금 증가하니까 기업의 수입이 준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가격이 올라가도 기업의 수입이 줄고 떨어져도 줄고 그 말은 최초점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최초점이 가장 높다는 뜻이죠. 산 정상이라고 가정해봐요. 왼쪽으로 내려가도 내려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도 내려가는 거고 앞으로 가도 내려가는 거고 뒤로 가도 내려가는 거가 저게 정상이죠? 그럼 지금이 제일 높아. 그럼 제일 높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도 수입이 줄고 떨어져도 수입이 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 그림이 아니라 탄력성이 직선의 수요 곡선에서는 탄력성이 1인점에서 수입은 뭐라? 극대.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보고 저거 찾으래. 수요함수를 직선으로 주고 기업의 수입이 극대인 점을 찾으래. 이게 분양 어떤 수요함수인데 이 분양 수요함수에서 탄력성이 1인점을 찾으래. 그 문제가 탄력성이 1인점에서 수입이 극대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게 이론이에요. 이 배경이 있어야 이 문제 푼다고. 이 문제를 못 푸는 까닭은 여러분이 첫 번째 계산을 못해서고 두 번째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서요.
근데 대개는 계산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뭔 말인지 몰라서 못 푸는 게 더 커요. 근데 조금 전에 봐봐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직선의 수요 함수일 때는 한가운데 점에서 탄력성 1이 됐죠? 맞아요? 그걸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방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은 이 수요 함수에서 한가운데 점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이 수요 함수에서 한가운데 점을 찾으려면 요 점이 40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Q가 얼마예요? 600이고 이렇게 하면 P가 얼마냐면 이렇게 넘기면 2분의 1 P는 600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2분의 3 P는 600이잖아. 그러면 2분의 3 P는 600이란 걸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2분의 3 P는 600이란 걸 알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3분의 2를 양쪽에 곱해봐요. 3분의 2를 곱해봐요.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3분의 2를 곱해보라고. 이쪽은 신경 쓰지 말고. 그럼 600 곱하기 3분의 2. 자, 그럼 그게 눈에 안 되면 여러분이 계산을 해봐요. 자, 여기 봐봐요. 적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600 곱하기 2 나누기 3 해보라고요. 그게 400이 빨리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분수를 자꾸 연습시켜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400, 그게 절반 답, 200이 답이라고. 그러니까 누구는 보자마자 200이 나오는데 그걸 왜 안 나오냐는 거지. 그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문제를 보고 나는 그걸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 몰랐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계산이 약하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잘 봐봐요. Q 값이 제로면 P를 물어봤으니까 P가 얼마일까? 이거만 알면 되지. 이건 몰라도 돼. 다시 말하면 여기 몰라도 돼. 참. 여기 Q가 600인 거 몰라도 돼. 그러니까 이걸 0으로 놓으라고. 그죠? 0으로 놓는다는 말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0 이퀄 600 마이너스 2분의 3P잖아. 0으로 놨으니까. 그러면 보자마자 2분의 3P는 600 이렇게 알아야지. 그럼 2분의 3P는 600이란 말은 여러분이 보시면서 2분의 3P는 600이 P가 400이 된다는 게 암산으로 나오면 좋고, 안 나오시는 분은 이걸 보자마자 역수를 곱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 600 곱하기 2 나누기 3 다시 한번 해보세요. 600 계산기로 곱하기 2 나누기 3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여러분 계산기 가져오라는 문자 받으셨죠? 제가 강의 시간에 학원에 전화해서 꼭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안 가져오시고 계속 적기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계산기 누르세요.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특강에 참여한 이유는요, 효과가 있기 위해서 그래요. 엇박진하게 하지 마시고 꼭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할까요? 이런 함수 보자마자 여러분은 요놈의 역수를 곱하면 된다. 그러면 400이 나왔죠? 그러면 400의 절반이 200이죠. 그러니까 바로 절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내내 설명했는데 왜 절반을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가격도 절반, 양도 절반, 수요 함수에서의 직선 해상에서도 절반. 요즘이 탄력성이 1이고 여기서 수입이 극대죠? 그거 구하라는 거야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답을 구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찍어놓으세요. 저는 함수 되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저 모의고사 나옵니다 앞으로 저런 거. 아셨죠? 함수로 나오는데 꼭 분수 함수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 함수 연습시켜드리는 거라고. 그럼 역수 곱하는 거 그럼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게 2분의 3이니까 1.5로 여러분이 계산해도 상관없어. 2분 1.5로 계산하셔도 상관없어. 됐죠? 자, 그 다음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소득 탄력성, 이제 탄력성 연결하는 문제 알려드릴게요. 잘 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나와. 나 진짜 엄청 잘 나와. 그러니까 제가 모의고사를 내는지 당분간 안 내거든요. 왜냐면 저는 초창기에 빨리 내버리고, 제가 만약에 중간에 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거 지가 알려주고 지가 내고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또 이게 모의고사가 좀 어려우면 딴 것들은 다시 편했는데 결혼만 망했어요.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앞쪽에 내면 홀가분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다른 선생님들이 내도 다른 회사에서 여러분이 막 풀어봐도 언제나 패턴이 똑같거든. 이건 잘 나와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좀 숙달이 되신 분들은 눈으로도 구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계산기 좀 사용하면 금방 구해. 10초, 15초?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해설을 봐봐 책에. 복잡해. 자, 한번 봐요. 이렇게 주어졌어요. 수요 가격 탄력성하고 소득 탄력성하고 두 개가. 그리고 임대료는 가격은 10% 올라갔고 아파트 수요량 2% 증가했는데 소득은 얼마나 변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원리가 뭐냐면, 제가 수요 가격 탄력성은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가라고 했다고. 이게 가격이니까.
가격과 임대료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득 탄력성. 이걸 소소라고 했다고. 근데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 상황에서 이거 0.8이고 이거 0.5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임대료가 10% 상승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 8이죠. 그럼 8% 줄어야죠, 여기서.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전체 아파트 수요량이 2% 늘었죠. 그럼 8 줄고 2 늘려면 여기서 몇 퍼센트가 늘어야 8이 줄어도 2가 늘어요. 10%가 는다라고 우리가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0.5가 되려면 여기 20만큼 늘어야 돼요. 그래서 답을 20만큼 는다라고 이렇게 체킹해야 돼서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자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수요 가격 탄력성하고 소득 탄력성에 이렇게 가가 하면 수요량 변화를 되는 거 맞죠? 소득 탄력성에서도 이렇게 곱해주면 소소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나는 왜 가가 하면 수요량이고 소소하면 수요량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둘을 곱하면 이게 된다는 거를 좀 요거 분수에서 자꾸 아셔야 된다고. 이렇게 곱하면 요게 되고 이렇게 곱하면 요 분자가 되고. 그러면 수요량이 여기서 변한 거 여기서 변한 게 전체 수요량 변화율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아무 말이 없이 아파트의 수요량이 2% 증가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 변화율 전체를 따져서 2%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얘기가 가가 소소 두 개 더해주면 되는 수요량 변화율인데 가가는 마이너스라고 항상.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가가 소소 하면 수요량 변화율이 된다. 이것만 주의하시라고요. 자, 그럼 여기다 놓고 가가 소소 집어넣는 거예요. 자, 가격 변화율 몇 퍼센트? 10% 곱하기 가격 탄력성.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 변화율은 물어봤어. 그 소득 탄력성 0.5, 0.5x지.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율이 2. 이렇게 놓고 0.5x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0.5x는 습관이 되신 분들은 처음부터 그런다니까? 일단 계산기로 2를 누르는 거야. 자, 2 누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렇게 곱한 거 8이잖아요. 이거 곱한 거 8을 이어요 아니에요? 8.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8을 넘어가면 더해야지. 그러면 2 더하기 8 10이잖아. 그럼 그게 이제 암산이 되신 분들은 10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5x라며 0.5x라며. 그럼 0.5x니까 x만 남겨두고 아까 구한 10을 0.5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10 나누기 0.5 그러면 얼마요? 2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과정은 여러분 초보자를 위해서 제가 풀어드린 거고 자꾸 하시면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아직 찍으라는 거 안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 서 있고 뭐 구하라고 그러냐면 소득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 x야. 그리고 소득 탄력성이니까 0.5래. 그럼 0.5x는 그리고 우리는 수요량 변화율은 항상 여기 있는 값이니까 2 그리고 나머지 값은 가가만 넘어오면 되니까 가가는 8이라네 마이너스 8이라네 더하기 10 그쵸? 8 합치면 더하기 10 됐죠? 그러면 10 나누기 따라서 0.5로 나눠지면 답이구나 하는 거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10 나누기 0.5가 암산되신 분은 20이 나오는 거고 10 나누기 0.5가 암산 안 되신 분은 계산기로 누르면 남 나오는 거니까 결국 이 문제 푸는 데는 10 나누기 0.5 얼마 이거 걸리는 것밖에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봐요. 이 식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수요량 변화율 소득 변화율 물어보잖아요. 여기서 소득 변화율 이렇게 소득 변화율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소득의 변화율이 얼마나 변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수요량 변화율 빼기 더하기 넘어왔으니까 등으로 넘어왔으니까 가가지. 원래 빼기는 가가는 빼기인데 가가 그 다음 나누기 소득 탄력성 이 식이 돼버리는 거지. 자꾸 하다 보면 이거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요. 자꾸 하다 보면 그렇다니까. 자 수요량 변화율을 눌러 2 그 다음에 가가가 뭐였죠? 가가가 금액으로 숫자가 8 더하기 8 나누기 0.5 답이라니까. 이렇게 이거잖아요. 이게 잡힌다니까. 근데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처음에 이렇게 해요. 매 연습해봐. 그러다 보면 이게 돼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것까지 써드렸었거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이 식을 또 외워야 되나요? 오 미친 줄 알았어요.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답이 너무 간단하게 나온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연습 이거 많이 하잖아. 이렇게 돼. 여러분이요. 이것도 계산기를 안 눌러도 암산 들으면 눈으로 다 답을 구해요. 자 이제 다른 거 한번 해보죠. 지금 소득 변화를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연결하면서 소득 탄력성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거 말고요. 또 한번 보자고요. 뭐 물어봤냐면 수요량 변화율, 소득의 변화율을 또 물어봤어요. 똑같이.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대. 그러면 1% 감소는 뭐라고 써요 우리? 마이너스를 이렇게 쓴다고. 그 다음에 가가를 여러분 해보세요. 가가를 눈으로. 자, 가가 해보시라고 곱해보라고. 5, 5, 6, 3. 그럼 여기다 넘어왔으니까 더하기 해야 돼? 빼기 해야 돼? 더하기. 그 다음 나누기 탄력성 0.5.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2 나누기 0.5 해봐요. 네? 답이라니까?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가가 소소하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사다. 제가 어떻게 계산했다고요? 방금 수위랑 변화율이 얼마라고 여기서 했어요? 자, 마이너스 1. 그죠? 거기다 뭘 더하라고요? 소소 이렇게 해서 더하라고요. 넘어왔으니까. 그럼 얼마야? 3. 맞아요? 틀려요? 그 다음 나누기 소득 탄력성 이렇게. 그쵸? 이거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밖에 안 걸린다는 거지. 됐습니다. 아니 개론의 이론적 배경을 몰라도 돼. 제가 하는 대로만 가만 차근차근 봐보세요. 상수 가가 소소 수이란 거나 물어보라는 거예요. 차근차근 봐보세요. 금방 구할 수 있다니까. 재미도 없고 아이씨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지 마시고 한번 봐봐요.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아니까. 초등학교 5학년 정도면 진짜 잘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좀 이렇게 한번 해보려는 마음이라도 좀 가져봐요. 여러분 표정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알아. 아예 처음부터 계산기도 안 가져왔고 그냥 계속 적어.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리고 계론 때문에 미치겠어요. 뭐 미쳐라 그럼. 마음에서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음 거 보세요. 뭐 구하래? 네? 뭐 구하래요? 전체 수혜랑 변화를 구하래. 이건 진짜 쉬워요. 왜? 가가 소속 수혜랑 변화 끝이야.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꼭 가가 소속 수혜랑 변화를 끝이라니까. 자 그러면 자 가가 해봐요. 마이너스 누르고 계산기로 마이너스 눌러요. 그 다음에 가가 해보세요. 가격 변화율 얼마예요? 2 곱하기 0.9 M 플러스. 좀 이따 저기 가서 계산기 빌려 오실래요? 계산기. 네. 아 계산기 있어요? 다시. 네. 가가 한번 눌러보실래요? 2 곱하기 0.9 아니 전체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전체 누르라고요. 2 곱하기 0.9 눌렀어요? M 플러스 4 곱하기 여기 그 다음에 4 곱하기 0.5 M 플러스 MR 얼마예요? 0.2잖아요. 0.2 답이에요. 그냥 이러거나 이거라니까? 진짜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누르면 된다고요. 됐죠? 수위랑 변화율이잖아요.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네. 가가에서 수위랑 변화율, 소수에서 수위랑 변화율 물어본 거라니까요. 끝이에요. 저거 잘 나온다니까? 해보세요. 진짜 자꾸 해보시면 진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자료 받으시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지 그 이런 펜 있잖아요. 이런 펜으로 이쁘게 탁 테두리도 하시고 요령도 만드셔서 여러분의 책자를 만드는 거지. 그래갖고 그걸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럼 한 문제 풀 때마다 이런 거만 10초, 15초 하다 보니까 뭐 한 두세 시간이면 그냥 하루에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여러분? 교차 탄력성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어요. 17의 문제. 제가 기본서에 이거 하면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계산할 때 교차 탄력성 계산할 때 요령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산수, 분수, 내분수. 가볼까요? 주택시장에 서로 대체관계에 있는 아파트하고 빌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의 교차 탄력성. 자, 가격의 변화를 보내 수혜량 변화율인데 분모하고 분자에 물건이 달라. 그러니까 교차예요. 그럴 때 가격의 변화율은 분모로 가는 거거든. 그 분모는 뭐의 변화율이에요? 여기서? 천천히 다시. 교차 탄력성은요. 수익의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 변화율분의 아파트 수익량 변화율이거든.
근데 교차 탄력성은 분모의 가격 변화율과 분자의 수요량 변화율이 다르니까 교차라고요. 그럼 분모는 무슨 가격 변화율이냐고 여기서. 아파트 가격 변화율, 분자는 빌라 수요량 변화율이라니까. 그런 걸 빨리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럼 끝이야. 그게 0.8이래.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빌라의 수요량은 1200에서 몇 세대로 증가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라니까요. 자 원래 아파트 가격이 얼마였는데 1600이었는데 얼마로? 2000으로 얼마 올랐어요? 400 올랐어요. 빌라 수요 원래 얼마였는데 1200이었는데 X를 딱 해주면 그게 0.8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쉽게 구하는 방법 보세요 여러분. 언제나 분수분의 분수의 경우는 비율로 딱 떨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16분의 4가 4분의 1인 거 아시죠? 다시 공 다 떼고 16분의 4죠. 그러면 4분의 1이죠. 퍼센트로 몇 퍼센트요? 그리고 25%가 저게 25%라고. 그 다음 잘 봐봐요. 25%인데 여기에 요 값이 얼마인가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얘하고 얘를 곱해주면 되지. 자 그러면 25 곱하기 0.8을 해봐요. 이게 20%가 되는 거예요. 이번엔 다 봐봐요 여러분. 이번에는 얘하고 얘를 곱해주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곱해주면 항상 분자가 되잖아. 그러면 1200 곱하기 0.2 해봐요. 240 나오는 거야 X값이. 그래서 X값이 240 나왔네요. 240이 답은 아니고 여러분 1200에서 240 세대가 증가하면 얼마가 될까요? 144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생각보다 답이 간단해요. 찍어 놓으시고 연습. 저렇게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수 계산 잘해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면면에서 합격자 모임에서 좀 우리가 그때 그렇게 힘들게 했었는데 합격하겠다고 막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좀 기억력이 좋은 편이에요. 사람에 대한 기억력. 그러니까 뭐 보면은 진짜 삶에 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기억력 그런 건 되게 나빠. 쓸데없는 것만 기억력이 좋아. 그래서 그때 되게 열심히 하시더니 됐네. 이런 거는 좀 잘 알아요 제가. 우리 반 참석하신 분들에서 인강이신 분, 야간반이신 분 다 갈아낼 수 있어요. 거의 99% 갈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수의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연결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연결 문제입니다. 다 저런 걸 난도를 상이라고 말합니다. 책 한번 봐보세요. 기출 보시면 난도 다 상이라고 잡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절대 상 아닙니다. 그냥 합니다. 다 무조건. 갈까요? 이렇게 주어졌어요. 교차 탄력성 구하래.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소득 탄력성 주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구 소득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이었고 전체 수요량 아파트 다세대 주택의 수요가 8% 증가했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럼 똑같아. 원래대로 구하려면 이렇게 구해야 돼요. 나란히 놓고 집어넣어서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해가면서 전체 수요량 변화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력도 별로 늘질 않아. 헷갈리고. 해봤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제가 누차 말한 것처럼 이렇게 방금 좀 전에 이렇게 곱해준 거는 소소고 이렇게 곱한 걸 그냥 갖다 붙이기가 뭐해서 교교라고 그랬다니까요. 여기는 교야. 근데 이걸 뭐 다교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아파트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가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냥 교차라는 의미에서 교교 그랬거든요. 교교 소소. 그래서 교교 그렇게 했어요. 교교. 뭐 가가까지 있으면 마이너스 가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부 더하기 하면 전체 수요량 변화율이거든요. 이 중에서 교차 탄력성 물어봤어요. 그러면 교 하나 남겨두고 넘겨주는 거지. 숙달이 되시면 이때 소소는 마이너스로 넘어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물었으니까 다른 가격으로 나누면 끝이라고. 제 말은 수요량 변화율을 일단 말해봐요. 여기서 얼마인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보세요. 숫자. 수요량 변화 얼마요? 8. 그 다음에 소소 해보세요. 소소. 소득의 변화율 찾아봐요. 저 10. 소득 탄력성 6 빼기 6. 왜 빼기 6? 소소 넘어오면 빼기 1가 되니까. 그럼 이제 2 나누기 소득 교차 탄력성 물었으니까 다른 가격. 다른 가격이 여기서 가격 변화를 아무것도 딱 하나밖에 없어. 아파트 가격 얼마? 오, 이게 답이라고. 그래서 0.4가 답이라고. 엄청 어려운 계산 아니잖아요. 0.4가 답이라니까. 자, 갈게요. 10 곱하기 0.6.
그 다음에 우리는 교차 탄력성 다른 가격은 구하는 거고 교차 탄력성을 얼마라고 구하는 거고 다른 가격은 얼마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저기에서 아파트 가격 5 곱하기 x.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율 8. 그럼 5x는 넘어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따라서 x값은 5분의 1로 0.4. 그게 정답이라고요. 자꾸 가다 보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저런 문제가 제가 아까 난도가 그냥 하일 뿐이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 일반적인 난이도를 쓸 때 저거 상이라 그래요. 상.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직 수달 좀 덜 됐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근데 한 서너 번 눌러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렇게 알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계산기도 안 누르면서 눈으로 보면서 딱 필요한 정보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드디어. 그다음 여러분 이 문제로 갈게요. 똑같은 거 연습이에요. 뭐 구하라는 거예요? 교차 탄력성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럼 수요량 변화를 먼저 찾아보세요. 7. 그 다음에 여러분 소소를 해보세요. 소소 해주세요. 소하고 소를 곱해봐요. 4요? 4금 마이너스 4 이렇게 나누기. 그 다음 다른 가격 변화율 얼마예요? 가격 변화를 뭐 주어져 있는 게 얼마예요? 여러분 6분의 3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얼마냐고. 6분의 3이면 소수로 말해야지. 여기 1, 2, 3, 4니까 0.5가 답이라고. 가볼까요? 똑같아요. 소수 5 곱하기 0.8. 교교는 다른 가격의 경우는 지금 6 곱하기 x. 수요량 변화율은 7. 6x는 넘겨줘요.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3 잘못 썼어요. 참 진짜 3 이렇게. 여기 3이에요. 예. 이번에는요. 문제가 3개를 연결하는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전체 수요량 변화를 묻잖아요. 언제나 쉬워. 다만 가가소소 교교가 다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가가소소 교교를 나란히 놓고 이대가 대입한다는 것은 일단 한글 안 쓰고 이것만 쓴다 하더라도 그냥 분하기 1분 넘어가요. 이렇게 풀지 마요. 자 이렇게 풀지 말라고요. 절대로. 그럼 어떡하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가소소 교교 이렇게 구하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럴 것도 없어요. 자꾸 하다 보면 가가소소 교교 이거 쓸 것도 없어요. 자 마이너스 붙이고 가가 할 겁니다. 가격 변화율 그냥 똑같이 3이야. 자 그럼 마이너스 누르시고 계산기로. 자 눌러요. 3 곱하기 0.6. 자 계산기 누르세요. 습관 들으셔야 돼요. 조금 이따 이렇게 하세요. n 플러스 3 곱하기 0.4 n 플러스 3 곱하기 0.2 n 플러스 mr 해주실래요? 0 나오죠? 네, 0 나오면 변화 없다 뜻이요. 그거예요. 자 이제 또 찍어 놓으시고 아까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시면서 계산기로 그냥 눌러가면 돼요. 문제는 이렇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인데 시험에 나오면 그 다음 나오는 패턴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뭘 물어봤냐면 똑같이 A 부동산 전체 수요량 변화율을 다르게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똑같이 가가소소 합니다. 자, 가격의 변화율이 얼마래요? 여기서 가격의 변화율이 얼마냐고 물었다고 탄력성 물어본 게 아니라 네? A 부동산의 가격 변화율이 이게 있는데 이게 2라고? 저는 1로 보이는데 자 그럼 1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1 곱하기 0.7 n 플러스 2 곱하기 0.3 n 플러스 그 다음에
2 곱하기 0.4 m 플러스 mr 해보실래요? 얼마예요? 예, 그게 답이에요. 이렇게 쭉 해서 똑같이 방금 누르신 거고요. 그게 답이라고요. 됐습니다. 찍어놓으시고. 할만하죠? 어렵지 않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가에 마이너스 붙이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뭘 물어봤냐면 소득 탄력성 물어봤다고. 아까보다 난도가 푹쩍 올라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칙대로 풀잖아요. 난도가 아까 뭐 상이지만 가장 높은 상이야 진짜로.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숙달이 되시잖아요. 수요량 변화를 놓고 뭐 물어본 거예요? 소득 탄력성만 물어봤으니까 이것만 남기고 두 개 넘기는 거예요. 가가는 더하기로, 교교는 빼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어넣어. 자, 가격의 변화율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각각 5%니까 5 곱하기 0.5. 아니 그 누르면 안 돼 지금은. 왜? 이것만 남길 거라고. 여기 x값이 들어간다고. 소득의 변화율은 얼마라고 줘줬어요? 5x. 그 다음에 수요량, 가격, 다른 가격 역시 마찬가지로 5 곱하기 교차 탄력성은 0.3 이렇게. 그 다음 수요량 변화율을 주어졌어요. 수요량 전체 수요량 변화율이 1%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얘만 남기고 얘는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5, 25, 2.5는 더하기 하고 그 다음에 1.5는 5, 3, 15, 1.5는 빼기 할 거라고. 그럼 이 값이 얼마인지가 딱 보일 거라고 이렇게. 2죠? 그 다음에 여기는 x값이니까 5로 나눌 거라고. 그럼 이제 5분의 2는 0.4. 그거야 답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봐요. 제일 먼저 그렇다고. 여러분이 딱 보시자마자 이 문제 풀 때는 수요량 변화율부터 항상 눌러 1. 그 다음에 소소를 해봐. 그래서 소소인데 아니 가가부터 하겠습니다. 가가를 해봐요. 이렇게 곱하는 거지. 얼마라고요? 2.5. 2.5는 뭐라고? 빼기란 말이에요. 빼기 2.5.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놔두고 교차 탄력성 하는 거지. 그러니까 5 곱하기 0.3은 얼마예요? 1.5. 따라서 빼기 1.5. 그럼 얼마예요? 그거 얼마냐고요? 3 나왔어요? 마이너스 3 나왔어요? 아니 제 말은 1을 이렇게 제일 먼저 했죠. 근데 가가는 넘어올 때 더하기 했잖아. 그럼 더하기 얼마였어요? 2.5 했고 그 다음에 1.5는 어떻게 했어요? 넘어오면서 빼기 했지 이렇게. 그럼 이 값이 얼마냐는 거지. 그럼 이가 나왔잖아. 그 다음에 나누기 소소에서 소득 변화율을 물어보니까 소득 탄력성 물어봤으니까 소득 탄력성은 x값이고 거기서 소득의 변화율이 얼마냐면 5잖아. 그럼 5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0.4가 되는 거지. 그 값이 이거라니까. 우리가 계속 구한 값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라니까요. 제 말은. 이렇게 구하잖아요. 절대 난도가 상이 아니야. 항상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수요량 변화를 누르고 가가는 넘어오면서 더하기 그 다음에 교교도 넘어오면서 빼기. 그래서 값이 나오면 그 값을 소득 탄력성을 물어봤으니까 소득 변화율로 나눠주면 돼. 소득 탄력성 값은 구하는 값이니까. 요령 알려드렸고 여러분이 계산기 누르면서 이제 산수만 익히시면 그것만 숙달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물어보는 분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자 요거 구하는 거잖아. 그죠? 그죠? 왜 얘를 넘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얘만 남을 거 아니야. 구하는 것만. 그러니까 얘 넘기고 얘도 왜 넘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얘만 남잖아. 그럼 얘만 깔끔하게 남았네? 그럼 이제 여기서 x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얘도 없애려면 5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요런 거를 초등학교 때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워낙에 안 했기 때문에 잘 연습을 안 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론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계산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여러분이 계속 제가 말한 대로만 하시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계산을 안 해도 된다고. 그 다음부터는 뭐를 넘기고 뭐를 남겨야 될지 알고 나중에 와서 이거만 남는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딱 보자마자 쉽네 이렇게 나와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돼. 근데 그게 되게 오랜 후크 같죠?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요 강좌 끝나고 나서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한 5월 이쯤 가도 너무 잘하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뭐 진짜 5월도 넉넉하게 잡은 거고 다음 달 시험에는 좀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습 좀 하면 좋겠어요. 5월 달 시험 말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게 지분 수익률을 구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은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투자론의 내용을 되게 어려워하셔요. 근데 투자론의 내용 아닙니다. 투자론도 기본적인 계산만 딱 할 줄 알면 계산 자체가 간단해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총자본 수익률은 여쭤볼게요. 분자가 뭐예요? 예? 총자본 수익이잖아. 이렇게 줘줬잖아. 그러면 여기가 총인 걸 보니까 분모는 총투자액일까 지분투자액일까? 총투자액이지 이렇게. 그걸 곱하기 100.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냐고. 근데 어려워요. 또 보세요. 총자본 수익은 운영 단계 때 발생하는 소득을 뭐라고 그러죠? 네 글자? 운영 단계 때. 그걸 네 글자로 소득이든 처분 단계 때 자본이든 그 두 개도 합이라고. 곱하기 100.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눈썰미 테스팅. 요러면 뭐라고 말할래 저거요? 갖다 붙이세요. 분자를 읽으시면서 끝에다 율만 말하면 돼. 소득이득률 그러면 돼. 요거는 뭐예요? 자본이득률. 그러니까 소득이득률과 자본이득률의 합이요. 그게 총자본 수익률이라고 종합수익률이라고도 불러요. 그럼 자기자본 수익률이 지분 수익률이거든. 그럼 분자가 뭐예요? 자기자본이 뭐냐고. 자기자본 수익이 뭐냐고. 아니 분자가 여기서 제 말은 언제나 물어보는 게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고 요게. 우리 지분 수익, 부모는 지분 투자액 딱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투자론에서. 지금 제가 말한 게 어렵나요? 아니잖아. 그냥 그대로 말하면 된다고. 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쳐. A, 율. 분자가 뭔가요?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여기 있는 거 말하면 돼. 뭐예요? 모르겠어요. B인가? 확 그냥 A 이렇게 말하면 돼. 그리고 여기는 투자액이 딱 두 개밖에 없어. 지분이거나 총이거나. 근데 딱 봐갖고 총 나오면 총. 내 거 말하면 내 거 나오면 지분 이렇게 말하면 돼. 어려워요. 아니 뭐 10개 중에서 물어보면 어렵지만 둘 중에서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자꾸 연습하시면 너무 간단하다는 것이. 분모는 지분 투자액, 분자는 지분 수익 곱하기 100 이렇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이제 어려워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죠. 뭐 고마워요 이런 말 안 해. 어려워요. 그냥 어려워요. 그냥 맨날 그래. 여러분 유차 말하지만 그런 걸 극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람이 있지. 아니 쉬어봐요. 다 합격하지. 공인중개사 합격률 80%. 그러면 자격증이 의미가 있겠냐고. 없지. 또 봐요 여러분. 지분 수익은 뭐 빼기 뭐예요? 총자본 수익에서 이자 빼는 거야. 총자본 수익에서 이자 빼는 거예요. 근데 이자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급액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이라고 저당 수익이라고 이게 곱하기 100. 그럼 여쭤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가요. 여기는 이자 있어 없어? 없잖아. 총투자액도. 그러니까 이자라고 관련이 없는 거야 위에 거는. 근데 거기서 이자를 빼고 나서 구한 지분 수익은 이자하고 관련이 있게 없게? 이자가 많으면 지분 수익이 그렇죠 작아지고 이자가 높으면 지분 수익은 잘하고 이자가 낮으면 지분 수익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자율하고 관련이 있지.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돼? 고민하지 마요. 이거 빼기야. 자, 빼기가 커질수록 분자값에 여기 빼기가 커질수록 분자가 작아져. 그러면 지분 수익률은 작아지지.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지분 수익률은 작아지고 이자율이 떨어질수록 지분 수익률은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저당 수익률은 그러면 은행이 가져가는 거겠지. 그럼 내가 눈썰미 테스팅. 분모가 뭘까요? 저당이니까 무슨 투자액? 저당이니까 무슨 투자액이겠냐고. 저당 투자액이겠지. 은행이 가져가는 몫이니까. 그 다음 분자는 저당 수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곱하기 100. 그러니까 이건 은행 거니까 은행 쪽이 하는 거니까 나하고 별로 관련이 없으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지. 나하고 관련 있는 건 이 두 개지. 그 나하고 관련이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투자로는 내 관점에서 하는 거지 은행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분 투자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은행은 저당 투자자라고 하고. 감시 보셨죠? 그러니까 이거 많이 써먹어요.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총자본 수익률과 자기자본 수익률 저 두 가지를 잘 알고 계셔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아까 제목이 뭐 구하는 걸로 제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 걸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연습할 거예요. 쉬었다가요. 쉬었다 할게요.